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제 9장 보세요. 294페이지에 지도감독 및 각종 규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우리 법령 파트의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각종 이제 제재에 대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 제재를 붙이는 거죠. 일단은 감독상 명령을 한번 적어 볼게요. 감독상 명령. 자, 이 제목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네, 감독상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다. 우리 지금까지 법령 파트에서 나온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어디였습니까? 국장이죠. 국장이 나왔습니다. 국장이 나왔고 국장 밑에 누가 있었어요? 네, 시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네, 등록관청이 있죠. 그리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분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행정기관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감독의 관청이라 불러요. 감독하는 관청. 자, 이 감독관청들이요, 감독을 하는 이제 사유가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투기 등에 관한 거래 동향을 파악한다 이 말이죠.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위반된 내용, 위반 내용의 확인, 위반 행위의 확인이나 세 번째 구체적인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명령 내리냐면 주인공이 기업이죠. 기업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기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정부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감독의 대상자라 불러요. 자, 감독의 대상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은 감독상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독상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아까 잠시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는 얘기죠.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한 명령.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소속 공무원 있죠? 공무원을 그 사무소에 출입시켜 가지고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들이에요. 알아두셔야 되겠네 이거. 감독상 명령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 자, 그리고 아까 공무원 같으면은 내가 공무원이다라고 증명해야 되겠죠. 그 증표로서 공무원증 있잖아요. 공무원증 하고 그다음에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감독상 위반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냐?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보고를 안 한 것이 위반한 거겠죠? 보고하긴 했는데 어떤 보고? 거짓 보고를 한 게 위반한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면 위반한 거죠. 그리고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면 위반한 거고.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냐면 첫 번째가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한 게 위반한 거예요. 거부를 어떻게 한 게 거부는 어떻게 한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거부. 두 번째는 방해. 방해는 어떻게 하게 방해한 거죠? 조사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기피는 이리 오라 했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는 거. 그게 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는 거부, 방해,
깊이 이 세 단을 알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게 위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이든 거정사든 협회든 다 제재를 받습니다. 밑줄 한번 꺾고 올게요. 밑줄. 294페이지에 지도 감독 해가지고 양가로 1번 밑에 내려가 볼게요. 감독 관청이 나와 있죠. 감독 관청 동그라미 1번 국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 3번 등록관청 이렇게 보시고 감독 관청이라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지도 감독의 대상으로서 1번 개업이 나왔죠. 2번 거정사가 나왔고 3번 무등록 개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협회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협회까지 포함해서 감독의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유가 있겠죠. 명령을 내리는 사유가 그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첫 번째, 거래 동향 파악. 밑줄 긋고요. 두 번째, 위반 행위의 확인.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행정처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독상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그 감독의 유형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그 옆으로 2번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 그 다음에 그 옆에 3번 공무원 나오죠. 공무원 밑줄 그 밑에 줄 출입 동그라미 출입. 그 다음에 그 옆에 조사 또는 검사. 자, 그때 밑에 양가로 6번입니다. 공무원 파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증표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 증표로서 가로 안에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불응했을 때 제재가 있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처분. 본격적으로 행정처분 칠판에 적어볼게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크게 얘기하면 행정처분은 뭐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취소 아니면 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취소, 무슨 정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뭐 1대1, 3대3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아예 취소, 정지를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습니까? 협회가 없고 거정사는 여기 있고 협회가 없고 보조원이 없잖아. 협회하고 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은 가진 것도 없고, 그죠?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취소 정지할 게 없고 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니까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시키면은 좀 이제 일이 마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행정처분 안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은 누가 하느냐? 행정처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 취소정지는 누가 하냐면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자격증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도지사한테 받았죠. 이거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할 수 있어요. 등록증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등록관청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만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거정사 지정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국장만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행정처분 개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은 5개밖에 없어요. 5개. 자, 첫 번째가 뭐냐? 자격 취소.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격의 정지. 세 번째는 등록의 취소. 네 번째가 업무 정지. 다섯 번째가
지정 취소. 5개예요. 이 5개도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행정처분의 개간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자격 취소 대상자가 나오는데 자격 취소의 대상자는 누구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그럼 기업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까?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의 대상자다. 집에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맞잖아요. 집에 놀고 있다고 뭐 공인중개사가 아니나? 맞죠? 자, 놀고 있든 뭐 다른 일을 하든 간에 일단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잖아. 내가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자, 두 번째,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럼 뭐 기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기업은 자격 정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럼 집에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안 받지. 공인중개사가 소속으로서 업무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 자격 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누가 받아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도 누가 받습니까? 개업.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받아요? 예,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다. 자, 처분권자가 나오는데 자격증에 대한 처분권자는 누가 합니까? 예, 자격증 준 사람이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게 되는 거겠죠. 거정사의 지정 취소는요, 국장이 합니다. 국장. 그래가지고 처분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처분 성격은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자격 취소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기속이에요. 기속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속이에요. 자, 자격 정지는 네, 재량입니다. 할 수 있고요. 등록 취소는 두 가지네. 그죠?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 절치가 있고요. 상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를 주의하라고 했죠. 지정 취소는 재량입니다. 재량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처분 절차. 처분 절차는 취소 같으면 취소를 하기 전에 다 뭐 해야 돼요? 청문이라는 걸 해야 돼. 청문 실시. 취소는 다 청문 실시. 청문. 그 다음에 정지는 청문이 아니라 의견 진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 통보. 한 가지죠. 어떤 경우? 자격 취소만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격 취소에만 뭐가 있다고? 오보통. 자격 취소에만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오보통이 있어요. 다른 처분에는 보고 통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자격 정지가 들어갔잖아. 자격 정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격 취소만 오보통이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요 행정처분의 개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자, 요게.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296페이지에 거정사의 지정취소는 좀 전에 했잖아. 다시 복습이에요. 지정취소 누가 한다고? 국장. 밑에 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이죠? 상대적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틀렸어요. 오른쪽에 우리 암기법이 어떻게 암기했죠? 부운 정일사 이렇게 암기했잖아. 아까 했잖아. 부운 정일사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1.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지정, 부.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운.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정. 그 다음에 5번에 사망, 해산, 사. 그죠? 예. 부운 정일사. 그래가지고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청문 실시한다고 돼 있죠. 사망 해산은 청문 실시하지 않는다. 지정 취소는 했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자격증이 나오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작년 시험에도 자격 취소 사유 한 문제, 자격 정지 사유 한 문제. 각각 사유가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댔습니까?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다 자격증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라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죠.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되겠죠? 자, 그런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랑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까?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죠. 근데 일은 울산 남구에서 일한다.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부산시향이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울산시향이네. 맞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처분 절차가 뭐예요? 청문입니다. 청문을 실시한다는 얘기지. 누가? 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울산시장이 청문을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명합니다. 되겠습니까? 다를 경우죠. 같으면 자기가 다 하지. 그렇죠? 네, 다를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요거 두 개 자리가 바뀌면 안 되겠네. 없잖아요. 시도지사가 자리 바뀌면 안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격 취소 사유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격 취소 사유. 자격이 취소 사유. 자격 취소 사유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격증 취소가 되면 안 되잖아. 자격증 취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그렇잖아요. 등록은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격 취소하면 어떡할 건데,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가 되면 일단은 3년 동안 시험 못 치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시험 치면 또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안 된다고, 이제. 사람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당연히 취소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자, 자기가 지금 자격증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자격증을 어떻게 했냐면, 성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써가지고, 내 이름 써가지고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고, 시켰다고.
하게했다고요. 하게. 하게한 거는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여한 꼴이다. 대여한 건 아닌데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격증 자체를 양도했다. 뭐야? 양도가 뭐야? 에? 양도가 파는 거예요. 또는 대여했다. 대여는 뭐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게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하나만 해도 취소라니까. 취소. 되겠죠? 자, 세 번째. 자격이 정지 중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이 받는다며. 자격 정지에 지금 일하면 안 되지. 근데 자격 정지 중인 소속이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아,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잖아. 그럼 취소지. 이해되죠? 자격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했다고. 이중 소속이란 말은 다른 개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된 거예요. 어떤 중에? 정지 중에. 정지 중에 이중 소속했다. 왜 했을까? 돈 벌려고 했겠지. 돈은 그냥 벌립니까? 일을 해야 벌리지. 일을 해야. 그러니까 정지 중에 이중 소속한 거는 일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지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이중 소속 되겠죠? 자,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뭐 받았어요? 징역형을 받았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니까 반드시 이 법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았다.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았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격 사유가 되지. 일단은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으면 자격증 취소는 안 되죠. 그 사람은 결격 사유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결격 사유자가. 결격 사유자는 이 법 저 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자가 돼버리니까. 중개업에 종사는 안 되는 거지. 자격증 취소는 안 되지만 종사는 안 되는 거예요. 되겠죠? 반드시 이 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받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탄 취소는 안 되잖아. 그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결격 사유가 되는 거지. 이 법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 자, 그래서 이 자격 취소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 요렇게만 안 되면은, 그쵸? 자격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 정지 중에 중개 업무 이런 거 아니면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 자, 그럼 이걸 암기해야 되겠네. 어떻게 암기하냐면 부정 지정에 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도라는 게 있죠. 양도에 보면 양이 있어요. 양. 그러니까 양도는 좀 쉽게 생각나죠. 양도하면 따라 나오는 건 대여잖아요. 양도 대여니까.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하게인 거예요. 그 양도가 생각나면 대여가 생각나야 되고, 대여하면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 생각나야 돼. 그 다음에 정지잖아요. 정지 중에 중개 업무 이중 소속. 징역이죠. 징역형. 이 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그래서 읽으면 부양지역이 되는 거예요. 부양지역이 자격 취소 사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자격 정지로 가볼게요. 자격 정지 바로 가볼게요.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 자격증을 교부한 누가? 시도지사가 누굴 대상으로 한다 했어요? 자격 정지 소속입니다. 소속이 오로지 소속만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 몇 월 범위? 얘는 6월 범위예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량이잖아요. 그죠?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재량. 자, 여기에서 이제 자격 취소에 없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해당 사실을 안 경우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을 갖다가 울산 남구에서 한다 이 말이지. 이해되지? 어떤 상황인지.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고 일은 울산 남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소속이. 자, 그랬을 때 등록관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남구청이잖아요. 남구청. 남구청 맞죠? 남구청 맞잖아. 등록관청이 남구청이죠. 남구청장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을 안 했어.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는 거 맞죠? 인장 등록을 업무기 전까지 안 했다.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네. 자격정지 3월이니까. 그럼 등록관청에서 남구청장이 바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자격정지는 누가 명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명한다고 했잖아요. 남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자격정지를 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안 경우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두 사람이에요. 부산시장이냐 울산시장이냐 이 말이지. 울산시장. 그렇죠. 그럼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울산시장이 누구예요? 울산시장이 누구냐? 울산시장이? 네, 그렇죠. 사무소관할 시도지사예요. 아시겠죠? 네, 사무소관할 시도지사. 그러니까 왜 사무소관할 시도지사냐면은 그죠? 남구청이 지금 남구가 어딨냐면은 사무소가 지금 남구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남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남구청장이 부산시장한테 막 통보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직속상관이 지금 울산시장이잖아. 그런 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소관할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요 규정이 자격정지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울산시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똑같네. 그러면 첫 번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여기 누굽니까?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자, 여기서는 처분 절차가 뭡니까? 처분 절차가 의견 진술이잖아요. 자격정지니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격의 정지 사유를 볼게요. 자격정지도 작년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3월에 자격정지가 있어요. 6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3월에 자격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6월에 자격정지가 있어요. 구분해가지고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자, 3월에 자격정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장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등록을 안 하거나, 물론 변경등록 안 한 것도 마찬가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거예요.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한 거예요. 그럼 등록한 거 사용 안 한 거,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전에 다 수업 시간에 했죠. 이거 인장 등록 확인 설명 사항 같은 거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복습인 거나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이제 제재를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확인 설명서 있죠. 확인 설명서에서 여러분 소속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확인 설명서에서 소속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것도 당해 중개행위를 참여한 중개행위를 한 소속 같은 경우에 중개행위를 안 했으면 할 것도 없고 중개행위에 참여했으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돼요. 네 번째, 마찬가지겠네. 거래 계약서에서도 어떻게? 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3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월짜리는 뭐냐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어요.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저기 아까 자격 취소에서 이중 소속이 나왔죠. 근데 저거는 자격 정지 중인 상태에서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취소가 되고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유월이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겠네. 두 번째, 거래 계약서와 관련해 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중 계약서. 그리고 그 이중 계약서 짝지가 뭐냐면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짝지. 이중 계약서가 나오면 거짓 기재가 따라 나와야 돼. 짝지니까. 항상. 거짓 기재만 해도 6월이라니까. 안에 내용 거짓 기재했죠? 6월입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금지 행위 있잖아요. 금지 행위. 10가지를 말해요. 자, 앞머리만 따볼게요. 앞머리만. 매무수거. 그 다음에 관직상 투시중 10개. 매무수거, 관직상 투시중 10개. 이거 하면 6월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 6월이라니까. 행정처분으로서는 일단은.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건 지금.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 한 거죠. 6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암기할 거냐 보니까 자, 우리 특별시판리 아시죠? 거기 특별시판리 거기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인성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인성 설계를 하면 막 여러 가지 많이 주는데 인성 설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인장 등록할 때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할 때 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는 확인 설명서 나오죠. 거래 계약서 개가 나와요. 설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설계는 설명서랑 계약서예요. 설계가 소속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 서명 및 날인밖에 없죠.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서명 및 날인을 생각하면 돼. 설계는 설명서랑 계약서, 해야 될 일은 서명 및 날인밖에 없으니까 인성 설계를 기억하고 인성 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줄 건데 인성 설계를 안 하니까 뭐를 안 주냐면은 이소라는 말은 소 2마리를 얘기해요. 소 2마리. 소 2마리를 원래 주는데 안 준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게 닭 2마리를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닭 2마리를. 소 2마리와 닭 2마리 2개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금하겠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읽으면 이소 2개 금. 2개랑 짝지는 항상 거짓기계가 생각나야 돼요. 거짓기제. 그래서 이소 2개 금. 인성 설계 안 하면 소 2마리, 개 2마리를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다 외웠습니까? 네.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나가야 돼요. 부양지역은 자격 취소, 자격정지 3월은 인성설계, 자격정지 6월은 이소이계금. 이렇게 해서 이소이계금, 금지행위입니다. 이거 금지행위는 따로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죠?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죠. 자, 그래서 자격정지까지 한번 봤어요. 봤고 밑으로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기 책에다가.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한번 보세요. 298페이지 자격의 취소. 자, 거기 보면은 자격 취소 사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자격 취소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암기법은 부양지역입니다.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 말이죠. 니은의 양, 그죠? 자,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고 자격증 자체를 양도 또는 대여, 양이 생각나야겠죠? 양도 대여 하게 하는 거. 또 디귿에 보면 정지기간 중 있죠? 정지기간 중에 지 동그라미 정지 중.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됐다. 그게 이중소속을 한 거죠.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리얼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네. 이 법 징역형. 그래서 부양지역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자격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은 청문 실시라고 되어 있죠. 취소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이거는 청문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처분권자라고 해가지고 누가 처분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을 이행을 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자격 취소 보고 통보라는 게 있네, 그죠? 자격 취소에만 있습니다. 자,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보통. 그럼 자격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자격증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 가져갈 겁니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며칠 이내에?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래서 5통 7반이 되는 거예요. 5통 7반, 7반납이니까. 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반납 안 하면 제재를 받고. 예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격증을 찢었어요. 확 찢어버렸어.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자격증 반납할 수가 없네.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서 내야 된다고. 어떻게 적어서 내야 돼? 확 찢었다. 왜?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내야 바로 적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안 적고 만약에 분실해서 이렇게 적으면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해도 제재받고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 안 해도 제재받고 거짓 사유서를 제출해도 제재받아요. 똑같습니다. 제재가.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다만 돼 있잖아요.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내라고 했죠. 그리고 거짓 사유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그 뜻이야. 자,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격의 정지를 보세요. 301페이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 누가 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굴 대상으로? 소속을 대상으로 하겠죠.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박스 안에 한번 적어볼게요. 몇 월인지. 이제 적는 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금지행위라고 돼 있잖아. 우리 금지행위 10가지.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 중 10가지 있죠. 자, 매무수거랑 간직상 투시 중 여기 10가지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거 몇 월이라고요? 6월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6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이중 소속돼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이중 소속을 했다 그러면 몇 월? 6월.
이소니까. 디귿. 두 번째 줄에 보면 거짓 기재 찾았죠. 거짓 기재랑 그 밑에 줄에 이중 계약서 찾았죠. 그거 몇 월이에요? 6월. 6월 다 나왔네. 이소 2계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죠? 설계할 때 요거 3월짜리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마찬가지 서명 및 날인 안 했죠. 몇 월? 3월짜리예요. 그 다음에 미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성질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몇 월? 3월짜리죠. 마지막에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 인장 사용 3월짜리예요. 그래서 인성 설계는 3월이고요. 이소 2계금은 6월입니다.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소득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처분권자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의견 진술이란 말이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래가지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니까 자격정지의 대상은 다시 누구라고요? 자격정지 대상은 소속입니다. 소속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기준이 지금 별표로 쭉 나와 있잖아. 방금 다 했던 거예요. 6월, 3월 이런 거 다 했던 거예요. 한번 적어봤어요.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가중 또는 감경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자격정지 기간의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범위에서요.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가중하더라도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정도 보면 되겠네. 자격정지까지 봤어. 자격정지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부터 해서 벌칙까지 마무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다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럴 거니까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겠네, 그죠? 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암기법들이 막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조금 밀립니다, 공부가.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이거를 붙여놓고 집에다가 읽어보고 또 말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등록 취소부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일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